효심 상담자, 실력 있고 행복한 상담자가 되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평인심리상담연구소의 천민태입니다. 이번 편은 상담자가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사용할 자기 이해라는 단어는 상담자가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태도나 방식, 패턴, 대인관계 등 자신에 대해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고찰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담의 구성 요소로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상담 관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대학원을 거치며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론과 사례 공부를 하고 내담자에 대한 이해,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교육 분석을 따로 받지 않는 한 정작 한 인격을 가진 상담자 나에 대해서 이해해 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는 인격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상담자라는 기능만을 가진 상태로 상담을 하는 것은 생각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상담자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들이 내담자와 상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최근 상담자의 윤리가 매우 중요시되는 이유도 이런 맥락과 같을 것입니다. 상담자가 자기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영향이 상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어느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한 성숙한 상담자라면 상담 장면에서 성숙한 인격에 대한 모델링을 해줄 수 있고 상담자 내담자 관계를 이용해서 건강한 관계를 몸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담자의 자기 이해의 필요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과 지지, 내담자 존중에 대한 질적인 측면. 두 번째는 내담자 교육적인 측면. 세 번째는 상담자 소진 예방, 상담자의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1편에서도 잠시 다루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를 상담자의 경험을 넘어 이해하기 위해 상담 이론을 공부하고 상담 이론의 틀 안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론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가설을 세울 뿐이지 내담자의 현실 그대로를 섬세하게 공감하고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상담자는 최대한 내담자가 느끼는 현실과 근접한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상담 이론을 넘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상담 안에서 내담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공감하고 지지하고 존중해줄 따뜻한 상담자를 만나야만 하는 것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담자의 권리일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자신의 삶에 책임을 갖고 열심히 살아온 상담자가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최상위권 성적을 지닌 학생은 아니었지만 늘 성실한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런 상담자가 학교도 결석이 심하고 매번 선생님하고 싸우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학업을 그만두고 자퇴를 하고 싶어하는 내담자를 만났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보려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담자들의 행동들과 태도들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솔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슈퍼바이저께서는 슈퍼비전에서 당신은 이 내담자를 어떻게 느끼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진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과연 이 상담자는 진솔함을 유지하면서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쏟아 존중하고 공감하려 애쓰면 그러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내담자의 심정을 공감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실제로 내담자의 자퇴 의사를 지지하는 것과 자퇴를 고민하는 내담자의 심정을 공감하는 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자퇴를 종용하거나 자퇴를 반대하는 것은 상담자의 역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심정에 함께하고 내담자가 하려는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명확하게 알도록 돕고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생각하게 돕고 선택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견디어 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자는 말로 내담자를 공감하고 존중한다고 하겠지만 나의 내심 깊숙한 마음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지적이지 않은 환경이 익숙한 내담자는 상담자의 말이 아니라 눈빛과 말투나 행동에서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상담 관계 안에서 재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상담자를 향한 신뢰가 생기기는 매우 어렵겠죠. 상처가 깊은 내담자일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공감과 존중과 지지의 질적인 측면을 염두에 할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나는 진심으로 내담자를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공감까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있는 그대를 존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으로 가장 먼저 상담자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 상담자의 가치관은 상담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상담자에게는 과거에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면 내담자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더 가슴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모든 것들은 내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내담자의 심정이 가까워질 때 마음 한켠에서는 내담자에게 미안함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내담자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영역에서 이해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담자의 모든 것은 존중받을 수 있고 내담자의 모든 마음은 수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슈퍼바이저들께서는 내담자는 항상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삶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없고 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틀렸다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면 내담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할까? 간혹 초보 상담자들이 상담 이론을 선택할 때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섣부르게 인지적인 접근으로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고를 반박하고 고치려 한다거나 왜곡된 사고 과정을 알려주고 바꿔서 지금의 정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자신이 이해받고 존중받고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이후 내담자와 이런 상담 과정이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 자신의 비합리적인 사고나 인지적인 왜곡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담자가 상담자는 언제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느낄 때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로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도 내담자와 만날 때 어떻게든 내담자의 생각을 바꾸고 내담자의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상담자는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내담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해도 말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설 때조차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의 삶의 과정에서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제 적은 상담 경험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은 내담자는 자신이 딱 변화하고 싶은 만큼만 변화하게 되어 있고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존중받고 공감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낄 때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내담자가 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사뭇 깨닫게 됩니다. 그 밖에 다른 목표들은 모두 상담자인 저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내담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저희 어린 시절 결핍에서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냉랭한 가족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략이었고 어른이 되어가면서는 친구와 연인들을 사귈 때부터 대인관계 패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체성은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상담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빨리 알아차리지 않으면 내가 상담이 너무 계속 힘이 들게 되고 힘든 상담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아진다면 나는 분명 소진되어 버릴 것입니다. 더구나 내담자의 의존적인 관계 패턴이 익숙하다면 상담자는 그 패턴을 모른 채 내담자와 상담실 안에서 다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이 장기화되고 내담자가 본인의 성숙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상담에 의존적일 경우에 저의 패턴이 상담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자기 이해가 계속해서 필요하고 상담 관계에서 늘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기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유능한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들었던 공통된 의견 중 또 하나는 내담자를 교육하기 전에 상담자 본인이 내담자에게 시도하려는 방법을 직접 해보아야 한다 였습니다. 상담 이론과 기법과 상관없이 상담자의 자기 이해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삶에서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왔는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대인관계 패턴은 어떠한지, 정서 조절 방식은 어땠는지 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 자신이 사용하는 상담 이론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경험 자체가 내담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구하는 방향성이든 자아 실현에 대한 고찰이든 이러한 고민의 과정이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담자의 자기 이해는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담자의 소진 예방 측면, 상담자의 윤리 측면에서의 자기 이해의 필요성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내담자를 공감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매번 모든 사례에서 이렇게 애를 쓴다면 아마도 상담자는 매우 소진될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한 사람으로서의 나의 한계를 생각해 봅니다. 공감과 지지, 존중을 위해서 자기를 이해해보고 들여다보지만
내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담자와 라포가 이루어진 뒤에라도 내담자가 일정 부분 공감이 안 되면 공감하려고 너무 힘을 주려 하기보다 차라리 진솔성에 무게를 두라고 슈퍼바이저들께서도 충고하십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낼수록 내담자는 스스로를 공감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의 온갖 정성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자신을 온전히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내담자 자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내담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나 상담을 통해 힘을 얻은 뒤에나 가능한 순간이겠습니다만 이런 순간은 상담자가 자기 자신에게 매우 솔직하게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상담자는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기 존중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가 자기를 이해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 한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의 권리 측면에서 상담자의 윤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야만 다른 상담자에게 인계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 이론, 사례 개념화 공부도 해야 하고 슈퍼비전도 받아야 하고 자신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하니 상담자는 매우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과정이지만 그만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만큼 내담자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상담이라는 일은 충분히 나의 모든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람과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상담을 하면 할수록 나와 남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와 나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또 다른 상처 입은 아들을 위해 상담에 임하면 상담이 매우 행복한 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상담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담자가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은 상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자는 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행복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 자기 이해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 자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방송은 2인의 상담 전문가분들의 검수를 받습니다. 저희 평인심리상담연구소는 내담자는 물론이고 상담자도 행복할 수 있도록 상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더불어 행복한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인턴 상담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담자 삶의 질에 기여하고 자신에게도 행복한 상담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평인 방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서 평인심리상담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